여러분, 채권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표현이 강해도 너무 강하죠. 예, 그만큼 채권 시장에서 말입니다. 돈이 증발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채권 대학살이라는 용어는요, 1994년 앨런 그린스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할 때 1994년입니다. 그 당시에 금리를 쭉쭉쭉쭉 올렸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지만 채권 값은 떨어집니다. 그 당시 말입니다. 1994년 한 해 동안 떨어진 그 채권 값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1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니까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지만 채권의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무려 1조 달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라진 거죠. 완전히 증발한 겁니다. 이를 두고 채권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의 대학살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대학살이 시작됐다.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국 말입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채권값이 증발해서 투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도요,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채권 금리가 높아서, 아니면 높더라도 기업은 받고 싶지만 투자자들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진입을 하지 않아서 이게 채권 시장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달 대비 8월 회사채 발행 감소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59.3%예요. 59.3%. 와우. 이렇게까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진짜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런 일은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는 일이에요. 위기 때나 발생하는 일입니다. 59.3%라는 것은 1994년 앨런 그랜스펀이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채권 대학살이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지표로 한번 보세요. 지표로. 난리도 아닙니다. 이럴만 하더라도요, 비금융 일반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적어도 말입니다. 5조 7천억 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4월에도 5조 가까이 조달을 했고요. 7월에도 3조 3천억 가까이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요. 1조 3천억 밖에 조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서 최고로 적습니다. 지난달에 3조 3천억 대비 이번 달 8월 달에 1조 3천억은 59.3%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 시장의 어떤 충격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뭐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중소기업은 이 시장에,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 돼버렸고요. 신용도가 나쁜 대기업도 힘들다. 심지어 말입니다.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꺼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투자자도 꺼리고 이게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도 꺼리고 그러면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수요자와 공급자인데 그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가 꺼리는 상황이에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그러면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업 입장입니다. 기업 입장.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난 1년간 회사채 3년물 AA- 등급입니다. 기업이 신용도가 AA- 등급이라는 뜻이죠. 평균 금리가 4.23%입니다. 4.23%. 이것은 평균 금리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시장에서 AA-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많게는요 5.378%까지 내야 됩니다. 5.378%. 기업들 입장에서 여러분 5.378% 이자를 내고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한다는 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잖아요. 2021년 8월만 하더라도 1.95%였어요. 올 1월만 하더라도 2.4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이 4.23%고 좀 높다 하면 5.378%니 어느 누가 있어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겁나서 자금 조달 못해요. 자금 조달.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채권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채권이라는 걸 두고 투자자한테 이 채권 사줄래 할 때 내가 가격은 낮춰줄게 할인해 줄게 그리고 금리는 좀 높게 줄게 그러면 내가 사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액면가도 낮춰주고 할인해주고 금리는 더 높게 줄 테니까 채권 사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수요자도 공급자도 아유 너무 비싸. 아니 불안해서 안 되겠어. 이런 이야기가 쉽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시장에다가 채권을 5조 원어치나 사들였잖아요. 그죠? 채권을 왜 사들이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이. 누군가 사줘야지 수요와 공급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안 사주니까 계속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 실제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은요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지금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은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채금리는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표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표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9월 28일 기준으로 3.736%입니다. 굉장히 높죠. 3.786%면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잖아요. 채권금리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불안감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돈줄이 막힙니다. 그러면 돈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게 정경련 지표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예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들의 어떤 집단이죠. 대기업단의 친목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가 보면 대한민국의 한 개 기업
다시 말해서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비중이 2021년 18.5%입니다. 5개 기업 중에 1개 정도가 여러분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고 해요. 그러면 돈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돈줄이 막히면 이제 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해 가야 되는데 돈을 빌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회사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망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결국 말입니다. 예,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심화되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점점 꼬여갈 겁니다. 예, 결국 말입니다. 채권 시장 자체가 붕괴되면서 예, 기업들의 돈줄이 막혀서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이 줄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진짜 두려워합니다. 1994년에는 실제 그랬거든요. 예, 채권 대학살이 일어나면서 예, 그 다음에 온 게 뭡니까? 멕시코의 위기가 왔잖아요. 데킬라 위기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예, 아시아로 넘어와서 태국의 바투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대한민국의 원화까지 무너졌거든요. 물론 뭐 그까지 간다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의 패닉이 결국 말입니다. 우리 전체 시장을 더 뒤덮을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급속도로 변합니다. 그에 대한 충격파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지금 시장의 변화를 놓치면요. 예, 우리가 기회를 잃는 것은 당연하고요. 부자가 되기 위한 기회 말입니다. 당연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침체의 늪으로 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줄도산, 줄파산 이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악재 중의 악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